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입니다. 우리 오늘은 동명사의 역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명사의 역할 하기 전에요. 이 말 자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네, 동사의 기능도 하고요. 명사의 기능도 합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하니까 이 동명사를 우리가 문장에서 자주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동명사의 역할, 문장에서는요. 바로 주어, 모어,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해석에 달려 있어요. 해석을 하셨을 때 은는 이가 주어의 역할이고요. 을을 목적어고요. 주어랑 또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보어. 해석을 굳이 붙이자면 뭐뭐이다 라고 우리 알 수 있겠죠. 해석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여러분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Learning languages.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요, takes time and effort.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언어를 배우는 것은이니까 주어의 역할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거,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주어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수의 일치를 확인하셔야 되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렇죠. 단수죠. 그래서 takes time and effort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다 주어를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도 볼게요. One of my hobbies is shopping online. 내가 갖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는 자, 취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래요. 단수 취급하셔야겠죠? is 무엇입니까? shopping이에요. 즉, 여기서는 합의 중 하나가 쇼핑과 같아요. 일치해요. 즉,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때 shopping은 뭐예요? 보어의 역할을 하겠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수빈 enjoys watching American dramas. 수빈은 즐깁니다. 뭐를요? 미국 드라마 보는 거를요. 을을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마지막 문장도 살펴봅니다. The girl is afraid of talking to strangers. 그 여자친구는요, is afraid of, 무서워요. 뭐가요?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이들과 대화 나누는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of라는 전치사가 눈에 띕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올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바로 동명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 어쨌든 절대 쓸 수는 없겠죠. talking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선생님 굳이 왜 동사를 쓸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장에서 항상 주어가 있고 접속사가 없는 이상 동사도 하나예요. 여기 보면 입니다라는 비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동사 원형 talk를 쓰면 동사가 두 개가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치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데 전치사가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무엇이다? 명사 또는 동명사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투부정사 배울 때도 여러분 투부정사의 부정을 만들 때 to의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동명사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My boss thought about 뭐에 대해 생각했대요? Not attending a meeting.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요. 네, 요 앞에다가 동명사의 앞에 not 또는 never 등의 부정 어구를 넣어주시면 부정의 의미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투부정사 할 때도 우리를 초반에 힘들게 했었던 의미상의 주어가 있었어요. 자, 의미상의 주어 우리 투부정사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투부정사에서 의미상의 주어란 우리 가주어, 진주어, to가 있을 때 이 뒤에 to 이하를 취하는 실질적인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이 to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준다 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바로 앞 단원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it과 to 사이에 있는 이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 그 나머지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죠.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라고 배웠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동명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를 갖습니다. 자, 모든 문장에서 다 쓰는 경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이제 동명사가 들어갔을 때 그 동명사를 행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언급을 해줘야지,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Do you mind? 좀 꺼리세요? 자, 꺼리냐고 물어봤을 때 대상은 you예요. 여기 보세요. Turning off the TV. TV를 끄는 거. 당신이 끄는 게 아니라 이번에 기분 나쁘냐고 이제 일단 물어봤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은 you인데 TV를 끄는 사람은 you가 아니라 나예요. 그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처럼 이 동명사의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는 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소유격 또는 목적격을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 of나 for가 같은 전치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소유격, 뭐뭐의, 목적격, 을 둘 중에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위의 문장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도 눈치채 보세요. Do you mind turning off the TV? 자, 여기서 일단 한번 잘라보세요. 꺼리세요? 꺼리는 사람이 you예요. 근데 여기 앞에 turning 앞에 다른 의미상의 조가 없어요. 즉, TV를 끄는 사람도 당신이고 꺼리냐고 물어봤을 때 그 꺼리는 대상도 you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번이요. 동명사의 시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앞에 투부정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시제라는 거는요, 결국은 앞에 있는 우리가 절이라고 해볼게요. 이 절과 뒤에 있는 절의 시제가 같으냐 혹은 다르냐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절이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명사의 시제가 같냐 다르냐. 그러니까 여러분 딱 두 개예요. 같은 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 ing, 동명사의 모양을 써주시는 거고요. 그럼 다르면 어떻게 쓰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동명사는 우리 동사의 ing인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완료 시제를 썼을 때는 뭘 쓰죠? 맞아요. have 플러스 pp를 씁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pp라는 과거 분사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또 합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having 플러스 pp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앞에 배운 그 투부정사랑 정말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는 to 동사 원형이랑 to have pp였다면 동명사에서는 동사 원형의 ing 또는 having pp를 쓴다. 이렇게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를 아셔야지 그 다음 것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단순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David is good at. David 잘한대요. 자, is니까 현재 시제예요. 자, 지금 잘하고요. Electrical goods, 그 전자제품 수리하는 거를 잘하나 봐요. 잘하는 것도 지금이고 수리하는 것도 지금이요. 시제가 같아요. 그래서 동사에 ing를 썼습니다. 자, 그럼 완료형은 언제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I'm sorry for. 자, 미안한 건 지금이에요, 여러분. 현재 시대니까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having lost your science textbook. 네 과학책 잃어버렸었던 거가 미안하대요. 아하, 과학책 지금 잃어버린 게 아니라요.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 너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는 동명사가 더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앞선 시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둘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having pp를 써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단순형을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단순형 시제가 있고요. 완료형 시제가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뒤에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부사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둘 다 현대 영어에서는
혼용해서 쓸 수 있다. 하지만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동명사의 수동태. 와, 또 나왔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를 공부하는 건 거의 영어 공부의 양대 산맥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조금 머릿속에 쏙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공부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네, 수월해질 수 있는 길을 우리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구분하는 건 여러분이 한국어로 변환을 시켜보시면 명백해져요. 직접 하는 건 능동이고요. 당하는 입장 수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상을 구분할 때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은 능동적 인간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사람, 수동적 인간이라고 불러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게요. 일단 수동태를 집중적으로 지금 D번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동명사 형태는 동사의 ing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수동태 형태는 뭐죠? 그렇죠. 바로 나오셔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시면 뭐예요? being pp예요. 자, 이거는 당연히 단순 시제일 경우겠죠. 자, 두 번째 완료 수동태는 그럼 무엇이냐? 완료형일 경우에는 아까 뭐였어요? having pp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똑같이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having pp에다가 수동태 형태를 또 더해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자, 그럼 세로식으로 쓰시면 having, 그 다음에 be에 pp, been,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남죠? pp, 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형태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해석이 먼저예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 안 하시고 이 형태를 외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단순형 수동태가 들어간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I don't like being ignored. 싫어요. 뭐가요? 무시당하는 게. 싫은 것도 지금이고요. 무시당하는 것도 지금이에요. 시제가 같아요. 다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being pp, 수동의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완료형 수동태도 살펴볼게요. The thief is afraid of. 자, 그 도둑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Having been seen. 보여졌었던 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부사나 부사구가 없는 이상 우리가 이게 꼭 지금 두려워하는 것보다 앞선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료형을 쓰든 진행형, 여기 단순형을 쓰는 상관은 없다. 허나 도둑의 입장에서 보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목격되는 거잖아요. 수동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having been seen이나 being seen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앞에 투부정사와 다 똑같아요. 다만 형태가 동명사에 맞게끔 변환되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신다면 투부정사 앞으로 넘어가셔서 복습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고 그 다음에 동명사로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동명사 대 투부정사. 자, 이 친구들이 시험이 굉장히 잘 나요. 자, 어느 시험에서 잘 나왔냐면요. 보통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학력이 높아지면은 그 꼭 교과서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때 자주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말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내용을 조금 상기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criteria, 그 기준이 있어요. 뭐였죠? 맞아요. 시제의 느낌이에요. 투부정사가 들어가면요. 미래의 느낌이다. 동명사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모는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외우시는 접근 방법이 좀 효율적입니다. 자, 저는 지금 미래 시제의 느낌이 투부정사라고 얘기했으니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걸 해석해 보시면 공통점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 공통점이 전부 다 미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want, 원하다, wish, 바라다, hope, 희망하다, expect, 예상하다, plan, 계획하다, refuse, 거절하다, promise, 약속하다, agree, 동의하다, decide, 결정하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앞으로 뭐 하겠다고 동의를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을
뭐 꼭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뭐 어떤 게 있어요? 다 외우지 않으셔도 딱 보시고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않은 동사들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여기 보면 동명사만, 투부정사만, 만이라는 조건이 들어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둘 다 쓸 수 있는데 의미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둘 다 쓸 수 있는데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A, B에서 동명사만, 투부정사만이라는 조건을 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법책을 읽으실 때도 한국어의 디테일에 조금 집중하셔야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동명사만은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enjoy, keep, mind, avoid, finish, quit, stop, give up, consider, suggest, deny, admit 동사 등이 있어요. We enjoyed. 우리 즐겨요. 뭘 즐겼어요? Watching the air show. 보는 거를요. He promised. 약속했어요. 뭘 할 거라고요? To give me my money back. 돈 돌려줄 거라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단어의 뜻이 약간 confused, 헷갈린다. 그러면 사전 꼭 찾아보세요. 두 번째,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취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 동사. 자, 여기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정말 뉘앙스의 차이예요. 근데 뉘앙스까지 뭐 여러분이 한국에서 알고는 있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Like, love, hate, begin, start, continue. 이렇게 시간에 관련된 거나요. 선호도에 관련된 거. 이럴 경우에는 의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My sister likes baking in her free time. 이렇게 쓰시거나 My sister likes to bake in her free time.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사실 100% 완전히 identical,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선 그냥 equal, 같다라고 배웁니다. 아시겠죠? 자,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거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뭐 나중에 한두 개씩 더 추가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외우셔도 되지 않습니다. forget이랑 remember 볼게요. 제가 아까 계속 to는 미래의 느낌이랬죠? 그래서 할 것을이에요. 그런데 반대이기 때문에 ing는 이미 한 것을 기억하거나 있는 거예요. 과거이고 그 다음에 to는 미래다. 짝꿍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try to try ing 우리 이것도 리딩 지문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구문 중에 하나예요. try ing 시험 삼아 해보다. try to 동사원이요. 노력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주요 동명사 구문 여러분 이미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한번 쭉 보시고요. 좀 자주 나오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be busy, ing, be worth, ing, spend 시간, 오는 생략 가능합니다. ing, 요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이제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주 보게 되고 중요한 표현은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prevent A from ing예요. 혹은 keep A from ing. 우리가 배울 때는 stop A from ing 이렇게 배웠어요. feel like ing. 자, 요거를 바꿔 쓰면 뭐예요? want to 하고 싶어요로 전환 가능합니다. be used to ing. 자, 요거 별표할게요. 뭐에 익숙하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아시겠지만 be used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들어갔느냐 혹은 지금처럼 ing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be used to 동사 원형이면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다 라는 말이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익숙해지다. 비동사 대신에 get을 써서 get used to ing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즉 이때 ing는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됐겠죠. cannot help ing. 자, 여기 하나 더 외우실 거는 cannot but 동사 원형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쓸까요? 하나 더 쓸게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네, 이렇게 세 개가 짝꿍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글씨가 좀 안 써지는데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요 세 개가 한 묶음이니까 기억하세요. There is no ing.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주요 동명사 구문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3 뭐 이렇게 졸업하실 때까지 그냥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외우시고 편하게 가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문법 여기까지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